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소식은 바로 또 사이다 소식인데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해서 어마어마한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쓰고 심지어 아직까지 반성하는 모습은커녕 오히려 어설프게 의혹만 더 키웠던 조선일보에 대해서 그 기사를 썼던 기자 각각 1억 5천만 원씩 2명이었죠. 총 3억 원, 그리고 사회부장과 편집국장한텐 각각 5천만 원씩 또 2명이니까 총 1억 원이죠. 그래서 이 둘을 합쳐서 4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는 소식이 방금 전에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있던 가로세로 연구소의 강용석 씨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존에 또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게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금액을 높이는 걸로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인지 간략하게 핵심만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따님 관련해서 저런 조선일보의 가짜뉴스를 처음에 유포를 본격적으로 시켰다는 게 의대 단톡방이란 얘기가 아주경제의 단독으로 나왔습니다. 역시나 이번에도 김태형 기자님의 보도였는데요. 이게 어떤 소식인지 텔레그램 캡처까지 또 이렇게 있어서 간략하게 핵심을 전해드릴 예정이고, 또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흘러갔는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님 가족은 정말 그 하루하루가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힘든 나날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1년 전에 오늘을 보니까 문득 바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그 기자간담회를 했던 그날이었습니다.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훌쩍 지나갔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전반적인 소식들을 핵심만 이번에도 짤막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방금 전에 조국 전 장관님 SNS에 본격적으로 올라왔죠. 조선일보의 저런 의도적인 그런 허위 기사에 대해서 민사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총 4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를 했다는 소식인데요. 아직까지도 이걸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피부과 일방적으로 찾아가서 조국 전 장관 딸이다, 의사고시 후에 여기서 인턴하고 싶다 라는 제목의 기사를 지면신문에 떡하니 보도를 했고, 실제로 그 내용이 수도권을 제외한 거의 전국에 다 퍼졌습니다. 조국 전 장관 딸이 일방적으로 세브란스 병원의 피부과에 찾아갔고, 거기에 피부과 과장급 A 교수를 직접 만났고, 또 면담 이전부터 본인이 조국 전 장관 딸이라고 밝혔고, 또 면담할 때 의사 국가고시 합격한 후에 인턴 과정에 지원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고, 또 면담을 마친 그 교수가 상급자들한테 당황스럽고 부담스럽다는 뜻을 전했다는 내용까지 포함한 건데요. 꾸준히 말씀드리지만 가짜뉴스입니다. 애초에 그런 취지의 부탁이나 요청을 세브란스 병원의 그 누구한테도 한 적이 없고, 또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는 지금 거주하고 있는 양산에 있었다는 겁니다. 애초에 그냥 대과할 가치도 없는 가짜뉴스였다는 거죠. 기사 내용 전체가 허구인 건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 얘기를 들었는데 왜 2번, 3번, 4번 계속 얘기하세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아직까지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따님이 연세대 그렇게 세브란스 병원에 찾아가가지고 저렇게 조국 일가를 보면 정말 기득권에 찌들어서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오해를 하고 있는 국민들이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처벌받는지 이걸 똑똑히 전해줄 필요도 있고, 당연히 팩트를 2번, 3번, 100번 전한다고 하더라도 애초에 눈과 귀를 막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너무 바빠서 이런 소식들을 놓치는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소식들을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그게 따박따박 그 일가의 대응을 요약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잃어버린 명예는 누가 회복해드릴까요? 그리고 이 조국 전 장관님 SNS를 두고도 검찰에선 계속 딴지를 걸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개인의 방어권, 한마디로 자연인이 된 지 지금 거의 1년이 가까워지고 있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계속 조국 전 장관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명예는 누가 회복시켜드리고, 심지어 조국 전 장관님의 딸은 평범한 일반인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두고 저렇게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심지어 90%가 이번에 의사 그 국가고시를 안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전 장관 따님은 시험을 본다고 그렇게 악의적인 보도를 해가지고 그렇게 욕이나 먹어라,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어떻게 이걸 외면하고 있겠습니까? 이건 명백하게 조국 전 장관과 그 일가에 대한 혐오와 모욕을 부추기기 위해서 사실을 완전히 날조한 기사고요. 이건 그냥 욕을 먹어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대놓고 그런 보도를 한 것이죠. 심지어 중요한 것은 바로 다음날 바로 잡습니다라고 하면서 사과의 내용을 실었지만 그게 사과로 느껴지셨습니까?
그게 2차 취재원에 대해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는. 그러면서 본인들은 해명을 어설프게 하려고 하고 있고 정작 진지한 사과의 모습은 전혀 없고 오보란 얘기도 없었고 오히려 이로 인해서 추가적인 비방과 근거 없는 의혹들만 더 커졌습니다. 겉으로는 바로잡겠다 사과하겠다 하면서 오히려 그걸로 이상한 음모론만 더 키운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자 각각 1억 5천만원, 사회부장과 편집국장한테는 각각 5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한 것이고요. 또 강용석 씨에 대해선 이미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청구 원인을 추가하고 청구 금액을 높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가짜뉴스가 있었죠. 절대로 이 내용도 잊어서는 안됩니다. 근데 오늘 민족정론지라고 불리는 아주경제의 김태형 기자가 이 단독 보도를 냈는데요. 조민 인턴 지원 가짜뉴스의 진원지는 바로 의사 단톡방이다. 심지어 조민 망하면 럭키 이런 얘기도 아직까지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앞서 계속 말씀드린 그 가짜뉴스의 진원지가 의사들의 단체 대화방일 가능성이 제기가 된 건데 심지어 이게 가짜뉴스라는 게 확인이 됐으면 조용히 입 다물고 있어야죠. 반성을 해야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조롱과 비아냥을 하고 있다는 게 보도가 된 겁니다. 여기에는 의사 및 의대생들이 무려 3,700여 명이 참여를 하고 있고 문제는 이 텔레그램 단톡방에서 이런 얘기가 오가면 그걸 그대로 일반 친구들과 지인들이 있는 카카오톡방, SNS,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이런데 무차별적으로 확산이 되니까 사실상 지금 이것은 전국에 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심각한 사람들이 있는데 버젓이 저렇게 가짜뉴스라는 게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조롱을 하고 있다는 게 전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요? 그렇게 평소에 존경받고 싶다 그러면 똑바로 하시죠. 저렇게 멀쩡한 사람을 마치 무슨 범죄자인 양 그렇게 몰아가면서 저거야말로 2차 3차 가해 계속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선 왜 침묵하는 걸까요? 조국 전 장관 따님, 일반인이 그 겪고 있을 고통과 아픔 그리고 두려움 이런 것들은 누가 보상해주고 누가 치유해줍니까? 왜 여기선 침묵하는 걸까요? 보시다시피 오버액션 토끼라는 결혼 닉네임을 가진 사람이 처음에 이 시작을 합니다. 세브란스 피부과 인사 왔다고 한 게 사실이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헐, 설마 이러면서 천룡인들은 그럴 수도 뭐 이러는데 천룡이는 만화에 나오는 귀족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비아냥이 막 단톡방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는데 오버액션 토끼는 조선일보랑 조국이랑 싸우는 거지 우리랑 관계없다. 둘이 싸워서 조국이랑 조씨가 망하면 우리만 럭키한 거다 라고 비아냥됐습니다. 현행법상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를 사실인 양 SNS에 유포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가짜뉴스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여기저기 퍼져나갔죠. 또 강용석 씨도 본인 가세현 방송에서 GTR이라는 아이디를 쓰는 사람이 자기가 재학생한테 어제 확인했다 라고 댓글 올리니까 그걸 기정사실화하기도 했고요. 결국에 형사고소를 며칠 전에 당했다가 오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받게 된 겁니다. 지난 31일에도 조국 전 장관은 이게 제보가 돼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무슨 말을 하는지 주목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는데요. 따박따박 이런 대응을 꾸준히 요약해서 업데이트를 할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단순히 조국 일가 그들만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사회에 퍼져있는 이 엘리트 집단, 암기 능력 하나만 믿고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 세상을 좌지우지하려던 인간들의 실체가 여기에 고스란히 담겨있는 겁니다. 검찰, 언론, 의사, 판사, 평소에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고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던 사람들의 실체가 바로 여기서 드러난 것이죠. 저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암기 위주의 교육, 입시 위주의 이런 제도들이 저는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마치 암기만 잘하면 뭔가 그게 진리이고 정의인 마냥 여태까지 우리들이 그렇게 세뇌가 되었던 건 아닌가 저는 다시 한번 두 번, 세 번 생각하게 됩니다. 이 의사들이 지금 얼마나 뻔뻔하냐면요. 서울대 병원장은 의대 증원 작년에는 빨리 늘려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말을 바꾼 거고요. 뭐 시도지사 추천으로 저렇게 공공의대 의사를 뽑는다. 이거 가짜뉴스인데 대놓고 의료정책연구소에선 저런 식으로 설문을 뽑고 있어요. 전교 1등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학창시절 공부에 매진한 의사. 성적은 한참 모자르지만 그래도 의사가 되고 싶어 추천제로 입학한 공공의대 의사. 저런 식으로 평소에 얼마나 의사 그리고 그 자칭 엘리트 집단이 생각해왔는지 우리는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저렇게 가짜뉴스를 버젓이 뿌리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시험을 치르지 않고 입학한 공공의대 학생, 이거 가짜뉴스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국회에 계류된 법률 제정 사항을 정부에게 철회하라는 건 오히려 그들이야말로 지금 헌법상의 상권 분립을 초월하는 행정을 요구하는 겁니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한마디로 지금 행정부에다 대고 입법부에 지금 넘어간 사안들을 계속 철회하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누가 지금 상권 분립을 훼손하고 있습니까? 계속 문재인 정부가 상권 분립을 훼손했다, 독재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작 본인들이 저런 짓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저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오죽하면 네티즌들도 살다 니네 진짜 공부 말곤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이게 먹힐 것 같냐? 전교 1등하고 파업하는 의사보단 성적 모자라 의사가 돼도 환자 먼저 생각하는 의사 고를 거다, 공부 좀 잘해서 주변에서 우쭈쭈 해주니 세상이 지 중심으로만 돌아간 줄 아는 거지, 이런 댓글들이 압도적인 추천을 받았죠.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전공의에서 선을 한참 넘어서 부동산, 비정규직 이슈까지 꺼내면서 정치적인 행동을 하고 있고요. 서울대 전공의 대표는 대놓고 정권 타도하고 우리 인물이 정권을 잡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대놓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선 이런 내용 안 다루고 있죠. 그냥 정치적인 행동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오늘이 9월 2일인데요. 작년 9월 2일에 바로 조국 전 장관의 기자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자정을 넘길 정도로 새벽까지 엄청난 질문을 받았는데 저는 이 사진 한 장이 기억에 남습니다. 진정한 기자 주진우 대기자님의 웃음, 이 사진 한 장이 그날 기자간담회 현장을 모든 걸 보여주는 거라 생각하는데요. 아무튼 그래서 오늘의 결론, 조국 전 법무부 장관님의 따박따박 이런 사이다 소식들 계속 끝까지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조국 전 장관 일가의 그 명예 회복하는 데는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식들을 주위에서 아직까지 가짜뉴스를 뿌리거나 뭐 나쁜 놈이다 이런 식으로 이미 입증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까지도 왜곡해서 전달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위에 피곤하시더라도 외면하지 않고 우리 시민들도 각자가 따박따박 이 소식을 전하다 보면 분명 명예 회복하는 날이 올 거라고 저는 믿고요. 그래서 끝까지 이런 목소리 낼 거란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의사 집단들 저렇게 정치적인 행동하는 거 그냥 대놓고 얘기하세요. 난 정치적으로 행동하겠다. 계속 국민 타령하고 뭐 어설픈 논리만 자꾸 가져오니까 국민들이 열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가짜뉴스까지 동원해서 말이죠. 아무튼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주위에도 널리 공유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가입해주시는 분들 늘 감사드립니다.